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3 35 TDI 모델입니다. Gonna fade away. I could be there behind you to pick the pieces up too late. I don't need you now, I'm alone. I can feel my life go by in slow motion. I need to know if you're afraid or 시승기 촬영을 아주 하기 좋은 날씨군요. 정말 오랜만에 비 오는 날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 아우디 A4 35 TDI 모델 시승했을 때도 비가 왔던 것 같은데 35 TDI 모델만 가지고 나오면 비가 내리는 느낌이에요. 오늘 분명히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아우디 Q3 모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우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SUV 라인 중에서 가장 이제 엔트리급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우디 Q3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최초로 1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등급으로 보면 준중형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완벽하게 경쟁 차종은 아닌데 제가 스튜디오 촬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티지랑 실내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 사이즈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 준중형 SUV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쪽으로 보면 T구안 모델이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Q3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1세대 모델이 제가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2세대 모델을 2018년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2020년도에 출시를 한 모델이 이 Q3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이 Q3 아무래도 거의 엔트리급 제품군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이라 재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간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우디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으로 보면 모델 트림에서 조금 아쉬운 건 가솔린 엔진 트림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디젤 엔진만 적용된 35 TDI 모델 트림만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포츠백 모델까지 또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우디 Q3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엔진 트림은 단일 트림입니다. 그래서 모델 트림으로 이제 옵션 트림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5 TDI 그리고 35 TDI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 트림이 이제 35 TDI 쿼트로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의 트림으로 나눠지고요. 이 트림에서 이제 스포츠백 모델이 별도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총 6개의 모델 라인업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Q3 모델 중에 가장 엔트리,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에 속하는 모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3 35 TD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판매 가격은 4,87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좀 전에 3개의 트림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상급 트림과 가격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상급 트림이 콰트로 프리미엄 등급이거든요. 이 차량과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가격으로는 5,52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650만원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프리미엄 트림과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은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아마 옵션 부분에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35 TDI 모델이 좀 많이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 이제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네이밍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아우디의 자랑인 콰트로 시스템은 제일 상급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하위 2개의 트림이면 전륜 구동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3 45 TDI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 여기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6.7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 수치는 9.3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06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수치랑 제로백 수치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모델 네이밍 자체에서 35 TDI면 완벽한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 쪽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의 성향으로 차량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35 TDI 모델, 제가 예전에 A4 35 TDI 모델 시승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35 트림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입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로 보면 14.8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 좀 전에 가격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1.6톤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Q3 모델 1열 실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이 아우디 모델들에서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 구성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테리어 트림 구성을 먼저 보면 메탈릭 실버 인레이, 그리고 알루미늄 도어실 플레이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옵션 구성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보는 구성 중에 하나는 이 루프 쪽에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이 예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이 Q3 모델 가장 엔트리 등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은 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이쪽 밝은 톤의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내가 좀 밝게 느껴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Q3 모델, 나중에 A3 모델도 그러겠지만 이제 신형 모델로 넘어오면서 계기판 구성이 이런 구성으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예전에 시승했을 때 아우디 같은 경우는 A5 그리고
Q5 이하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통합적으로 들어간 구성이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Q3 구성을 보시면 예전에 상급 듀얼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계기판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측에 이제 온도랑 연료 게이지 별도로 빠져 있고요. 상단에 경고등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빠진 구성이 들어갑니다. 요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디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장점,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계기판 시인성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랙 배경에다가 화이트톤의 이제 폰트 이 디자인 구성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인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아우디 모델 시승하면 상단에 HUD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 현재의 모델 트림에는 HUD 시스템은 없습니다.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조명 버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아우디 시승했을 때 세단 A5 그리고 SUV는 Q5 이하 모델부터는 다이얼 방식이 들어갑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신형 Q3로 오면서 이 버튼 방식 구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상위 트림 모델이랑 좀 차이점은, 상급 트림 모델들은 이 버튼이 유광 타입 어떻게 보면 피아노 블랙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Q3는 플라스틱처럼 보여지는 디자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나 버튼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헤드라이트는 요즘에 오토로 넣으면 크게 조작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버튼 방식이 이쪽 디자인 구성에서는 깔끔하게 좀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버튼 타입도 상급 트림에 들어가는 유광 블랙 타입의 버튼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일체감이 좀 좋아지는 편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쪽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얼 방식이든 이런 버튼 방식이든. 도어 트림보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고요. 중앙제어 락장치는 운전석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조수석에도 버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3스포크 다기는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촉은 제가 일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의 그 감촉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 구성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옵션이 가장 엔트리,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항상 들어가 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구성에는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는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실내 옵션에서는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시승차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를 설명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실내 옵션 처음 설명드릴 때 예전에 시승했던 모델들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쪽 구성인데, 보통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아우디 모델들은 이 대시보드 상단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보통 플로팅 타입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Q3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안쪽에 일단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에어벤트 송풍구가 상단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직전에 제가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송풍구는 이 상단 쪽에 있는 게 여름에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항상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상단 쪽으로 좀 빠져놓으면 에어컨 틀었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시원하게 조금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성이 그래도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 플로팅 타입은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시보드 있는 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멀뚱하게 나와 있는 이 구성이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시야도 좀 가리는 특성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Q3의 구성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어벤트 이제 하단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전에 시승했던 모델 같은 경우는 피아노 블랙이 이제 조수석 저쪽 끝까지 연장이 되는 이 특성이 좀 있었는데, 현재 Q3는 이 가운데 인레이가 별도로 좀 추가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우디 브랜드 마크 로고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우디 모델 시승하면서 상당히 많은 차종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지금까지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이랑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어요.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은 상당히 많은 ADAS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과속 경고랑 아우디 프리센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후진을 넣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하고요. 이 구성도 A5나 이제 Q5 이하 모델들에서 봤던 구성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위 트림 모델들은 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안쪽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놔서 구성이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Q3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 디스플레이 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온도를 확인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존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나오는 하위 트림 모델들도 이렇게 좀 구성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Q5 얼마 전에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되는 모델들은 이쪽 하단 쪽 수납판 구성이 상당히 애매한 구성이 좀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 Q3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그래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 변속기 주변에 보통 위치를 했었는데, 에어컨 컨트롤 하단에 엔진 스타트 버튼이랑 볼륨 키를 이쪽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버튼을 이제 나열해 놨는데,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그리고 스탑 앤 고, 이거는 ESC 오프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은 이제 상하로 화살표가 이제 별도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버튼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성이에요.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까지 총 6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드별로의 차이가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좀 확실하게 좀 제공해 주려면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드라이브 모드만 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안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도 C타입으로 2개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은 Q5나 A5 이하 모델들은 USB A 타입을 썼거든요. 그리고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델들이 이제 C 타입의 USB 포트가 제공이 됐었는데,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밑에 이제 변속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속기 디자인은 상당히 투박합니다. 이거는 아우디 지금까지 많은 모델들 시승을 해봤지만, 변속기 디자인은 Q3 모델이 좀 가장 안 이쁜 것 같아요. 전자식 변속기가 좀 더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일반적으로 보는 디자인이 적용된 이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티어링 쪽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현재의 모델은 이 패들 시프트는 제공을 해주지는 않아요. 사실상 35 TDI 모델이면 패들 시프트 사실 필요 없습니다. 상급 모델 45 TDI 모델도 많이 시승을 해봤지만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를 이제 단순히 우측으로 밀어서 수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 하단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좌측 라인으로 전차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시스템, 그리고 11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봤던 애매한 구성의 수납함들이 좀 정리가 된 기분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깔끔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 구성은 좀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센터 콘솔 들어가 있고요. 이 센터 콘솔은 상급의 Q5보다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Q5 모델은 센터 콘솔이랑 그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랑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좁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깊이감이 좀 나오는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모델이라는 거 감안하면 넓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기본 가죽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간 브라운 톤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톤이 일단 시승을 하면 좀 이쁘기는 해요. 일반 블랙보다는. 기본적인 구성은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우디 시승하면서 항상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우디 모델들은
제가 시승했던 거의 대부분 모델들이 전동 시트의 구성이긴 한데 조작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 편입니다.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건 역시나 BMW 모델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랑 같이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스티어링 휠도 일단 수동 방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텔레스코픽은 좀 더 빠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시트와 스티어링 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서포트는 역시나 없습니다. 아우디 모델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착자감은 그래도 쿠션감이 좀 느껴지는 타입이라서 착자를 해서 주행을 해보면 그래도 편안한 느낌을 좀 만들어주는 시트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 범위로 보면 제가 딱 이렇게 앉으면 일단 시트 쪽에 제 체형에 맞게 이 다리 쪽이랑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더 앞으로 뺐으면 하는 느낌이 딱 들 정도의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트를 좀 앞쪽으로 밀면 이제 발 이쪽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이 구성이거든요. 이런 구성으로 보면 이 Q3 모델은 요 딱 탑승을 했을 때 여성 운전자분이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좀 다리가 기시거나 등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키가 크신 분들은 좀 애매하게 시트 포지션이 생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착장감은 부드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어떻게 보면 가장 엔트리, 가장 저렴한 모델에 속하는 시승차거든요. 그럼 상급 트림 모델과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트림에 프리미엄과 쿼트로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의 이 트림이 추가가 되는데, 사실상 프리미엄과 쿼트로 프리미엄은 이런 옵션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전륜 구동과 쿼트로 시스템, 사륜 구동 시스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비교해드리는 옵션 구성은 상급 트림 전 모델에 해당하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트림이 아무래도 엔트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우선 익스테리어 쪽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휠입니다. 상급에 적용되는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의 20 스포크 V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는 구성인데 35TDI 모델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급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형 디자인 구성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내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일단 실내 쪽에서는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메탈 실버 인레이가 적용이 된 구성이거든요. 근데 상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알루미늄 실버 인레이, 그리고 S 로고 도어 실 플레이트, 시프트 패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헤드라이닝,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DAS 시스템만 남았는데, 상급 트림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차량 기본 가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 포인트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드라이브 셀렉트는 승차감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 대부분의 차량이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가 전륜 후륜 쪽에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Q3 35TDI 전륜 쪽에 정말 오랜만에 맥퍼슨 스트럿이 적용되는 아우디 모델을 시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탄탄합니다. 일단 방지턱을 넘어갔을 경우에 전륜 프론트 쪽에서도 상당하게 좀 강하게 조금 받아서 올려주는 면이 있고요.
후륜 서스펜션이 타고 내려갔을 때 바운싱은 상당히 억제가 돼 있어요. 상당히 탄탄하게 조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완벽하게 좋은 스타일의 세팅은 아닌 거예요. 근데 차량의 이 전반적인 파워트레인 구성 자체는 컴포트한 느낌으로 다가서시면 좋기는 한데 승차감은 의외로 좀 탄탄하게 조여놔서 그게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차이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Q3에도 전륜으로 멀티링크로 좀 적용을 해주면 승차감 쪽으로 완벽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다만 이제 현재의 차량이 전륜구동 타입이다 보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전륜 축에 이제 하중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 맥퍼슨 스트롯으로 조금 탄탄하게 조여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세팅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는 탄탄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뒤쪽에 바웃이 거의 없어요. 보통 잔상에 이렇게 좀 남겨주는 스타일이면 좀 부드러운 승차감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겠는데, 탄탄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 변속기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아우디 모델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여기도 브레이크 밟고 왕지터 이렇게 스트로크가 상당히 길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Q5 모델 시승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승차감을 좀 제공을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Q5 같은 경우는 전륜후륜 멀티링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승차감 쪽으로는 상당 부분 조금 대응을 좀 해줬어요. 근데 현재 이 Q3 같은 경우는 이 탄탄한 승차감 자체가 끝까지 좀 유지가 되는 성향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인딩 코스를 급격하게 돌리거나 하중이 어느 정도 쏠리기 시작하면 이 좌우 롤링이 좀 올라오는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아우디 모델, 일반 모델들의 이제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이 Q3 모델 35 TDI 같은 경우는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확 밀어주거나 정말 적극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게끔 만들어진 차량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승차감 쪽으로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좀 더 컴포트한 성향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좀 남아요. 차라리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놨으면 가솔린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스트로크 길어지는 부분만 조금만 더 잡아주면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도 될 정도의 이 승차감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단 Q3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컴포트합니다, 완벽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차이점을 두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우디 모델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이나 도로 사정이 좋은 곳에서는 괜찮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나가서 도로가 되게 좋으면 고속주행 안정감이 좀 그래도 확보가 되는 편이긴 한데,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는 이 서스펜션 대응은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이 차량 가지고 달리는 차량은 아니니까. 여기도 지금 볼까요? 저로 밀어서 일단 수동으로 빼도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이게 전륜 구동이라서 하나 이렇게 요런 이게 보니까 그냥 직선 구간을 달렸을 때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좋네요. 거기에다 서스펜션도 조금 탄탄하게 좀 받아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직선 구간 달렸을 때는 드라이빙 재미가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너가 급격하게 돌아갔을 때 이제 하중이 이동했을 때 롤링이 좀 허용되는 편이라 그거만 좀 더 잡았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특징이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동 변속, 아까 좀 전에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모델 트림으로 보면 45 TDI 모델 상급 트림에 있는 그 모델들도 사실상 패들 시프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우디 모델들은 적극적으로 수동 제어를 하게끔 놔두질 않아요. 이거를 지금 변속기를 우측으로 밀려서 수동 제어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도
급가속을 밟으면 저 레드존이 시작되는 데에서 바로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1단에서 2단 3단까지 좀 타이트하게 체결을 해주기 때문에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급가속을 밟아도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네. 이거 근데 치고 나가는 맛은 있네요, 차가. 정확하게 보면 아까 제로백 수치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달렸을 때 체감 속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력이랑 최고 출력 수치 대비해서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차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 느낌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엔진 소음은 대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아우디 차량들은 요 소음 방어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대응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제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하면 엔진이 구동되는 소음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차량 이런 파워트레인 성능 구성, 이런 등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무난하게 이 가속력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너는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 전륜구동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은근히 달리는 맛이 있네요. 이게 차를 일단 밀기 시작하면 정말 부드럽게 차를 끝까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추후에 이제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밀어주는지 이제 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차를 가속을 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치고 나가는 맛이 있네요. 아우디 Q3 35 TDI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상 수동 제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변속기 우측으로 밀어서 초반에 출발할 때만 기어 단수를 조정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셀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쭉 올라가죠. 이렇게 이 보시면 이 도로 환경이 좋은 이런 구간에서는 고속주행 안정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하중 이제 급격하게 이동했을 때 롤이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안정감이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직선 구간 터널 끝났을 때 속도로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약 6km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구간 아마 예전에 A4 35 TDI 모델 시승 테스트한 게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차량과 한번 비교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트럭셀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쭉 올라가죠. 이렇게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차가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초반부터 이 타이트하게 기어를 체결해 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쭉 밀어주는 느낌은 괜찮은 편입니다. 좀 전에 와인딩 코스에서 테스트 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35 TDI가 완벽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만 비춰로 봤을 때 그래도 밀어주는 느낌은 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파워트레인 수치보다는 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속도가 좀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실용 구간 영역에서 좀 더 이 Q3 모델이 가속 성능이 좀
이렇게 이제 다가오실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3단에서 4단까지는 엔진 힘으로 이 밀어주는 느낌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5단부터는 약간은 이제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단에서 4단이 체결되는 고기 시점까지는 차를 이제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다가 아무래도 이제 파워트레인 출력에서 이제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이후 단수부터는 조금은 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차량의 이런 포지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무난한 가속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답답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용 영역 구간에서 이 차량의 가속 주행을 끌어냈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가속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 비가 좀 그쳤네요. 운전했을 때는 비가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오늘 외관씬을 못 찍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관씬 장소는 탄도 캠핑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는 정말 힐링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승차 아우디 Q3 35 TDI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 패밀리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시승했던 Q5 모델과 상당 부분 닮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구성을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성을 보니까 전면 쪽에는 안개등은 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Q5 뭐 상급 모델이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디자인 느낌으로만 보면 Q3 모델이 좀 더 이 전고 부분이 낮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은 오히려 Q5보다는 이 Q3가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주행 성능 테스트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디젤 모델보다는 가솔린 모델이 이 디자인 느낌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상급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지만 이 기본 35 TDI 모델은 그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 Q3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235mm의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5 더블암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보 3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델이 Q3 35 TDI 가장 하위 트림이라 18인치 휠이 적용이 된 거고요. 상급 트림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측면 라인에서 다른 직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오랜만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을 오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측면 휀더 쪽에 S라인 배지까지 적용이 되는데 오늘 모델은 휀더 쪽이 상당히 비어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윈도우 몰링은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Q3 모델이 좀 전에 Q5 모델보다
조금 작은 SUV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측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보시면 일반 SUV랑 다르게 아우디 모델들은 살짝 쿠페형 라인의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주는 디자인의 만족도는 이 Q3 모델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뭐 차량 크기에 맞게 적당한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우디 모델들 거울에서 비춰지는 화각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사이드 어시스트가 지금 현재 모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경고 장치는 빠져 있습니다. Q3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우선 이 운전자 시트 포지션은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공간을 한번 볼까요? 오,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머리 공간은 이 완벽하게 조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움직여도 머리카락이 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세우는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닿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 2열 공간에 대한 거주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은 1열 시트랑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구분을 해보면 1열보다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방석 쪽은 아무래도 이 하중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약간의 쿠션감이 좀 더 느껴지는데, 등받이 쪽은 1열보다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앉으면 충분한 이 승차감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상 현재 모델이 가장 낮은 트림,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제 적극적으로 옵션이 제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트림이 낮으면 2열 후석 좌석에 에어벤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Q3 35TDI 모델 에어벤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벤트 하단 쪽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타입C 포트로 충전 포트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2열 같은 경우는 저까지 등치가 좋으신 분들은 2명 탑승하는 게 좀 더 쾌적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시트의 폭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이거 또 넣어놨네, 이거. 우선 센터 콘솔, 센터 암레스트 사이즈는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쪽 승객이 앉아서 암레스트를 사용했을 때에도 충분한 이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빼서 이렇게 딱 앉으면 정말 편합니다. 이게 사이즈랑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 공간이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죠. 가장 아쉬운 건 역시나 컵홀더 위치입니다. 컵홀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암레스트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지난번 BMW 모델들이 대부분 이 앞쪽으로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좀 편한데, 아우디 모델들은 요거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이렇게 위로 파는 구조면 이 앞쪽으로도 충분히 구조를 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컵홀더 위치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컵홀더를 사실 요 앞쪽에도 늘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도어 트림에 꽂 넣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을 했을 경우는 쏟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컵홀더를 사용하면은 암레스트 쪽은 좀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컵홀더 사용 안 했을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거주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3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도 느껴졌던 이 쿠페 라인 형태의 디자인이 후면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은 아우디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시승했던 Q5 그리고 뭐 QA 모델은 이제 전형적인 쿠페형 라인이니까 별도로 제외를 하면, Q5 모델도 살짝 이렇게 쿠페형 라인의 디자인이 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다만 Q7은 정말 전형적인 SUV 느낌이
느낌이 납니다. 후면 램프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하단에 배기구 라인은 없습니다. 실제 배기구는 범퍼 안쪽으로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렁크 기본 용량으로 보면 53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525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준중형 SUV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래도 넉넉한 사이즈에, 넉넉하다기보다는 무난한 사이즈의 트렁크 용량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 Q3 35 TDI 모델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BMW X2 모델도 지금 섭외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BMW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을 또 섭외를 해놔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비교 시승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조만간 또 X2 모델 가지고 오늘 시승한 이 Q3 모델과 비교 시승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Q3 오늘 차량 시승을 쭉 해봤는데 파워트레인 수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거는 수치라기보다는 구성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준중형 그레이드의 모델은 개인적으로 가솔린 모델을 출시를 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 또 디젤 가격이 또 워낙 많이 올라가서 선호도 자체가 가솔린 모델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디젤 모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차량은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그것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디젤 차를 이제 운영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가솔린 모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Q3도 가솔린 모델을 출시를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A4에 40TFSI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엔진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파워트레인 엔진 구성에서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시승기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파워트레인 수치, 뭐 이런 차량 기본적인 포지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도 2.0L 디젤 엔진, 거기에다가 출력과 토크 부분이 상당히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속력과 제동 성능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내 부분은 상당 부분 그래도 전에 제가 시승했던 모델들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센터 터널 부분에 애매모호한 사이즈의 수납함 구성이 그동안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던 모델들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Q3는 이쪽 부분의 상부 부분 전부 다 이제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차량도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우디 익스퍼트 쪽에 물어보니까 또 A3도 이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인데 그 모델도 이 디자인 구성으로 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시트는 조금만 더 뭐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그렇죠, Q3 어떻게 보면 엔트리 준중형 SUV 트림이고 여기에다가 또 가장 엔트리급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라서 이런 구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아우디 모델들 전반적으로 시트 구성 그리고 조작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제 새로운 모델들은 이런 구성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실내 옵션 구성에서의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涙の色はエメラルドブルー宝石みたいに光ってる流れ星を見上げていたあの夜も